자, 나래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비블리아 고소당 사건 수첩, 이거 이제 3권인데 이제 1, 2권 리뷰를 했었고 이제 3권이 될 텐데요. 어차피 이제 1, 2권에서 리뷰가 되었었기 때문에 어떤 책인지는 대충 감이 올 거라서 지금 사실상으로는 이제 이 같은 작가가 이제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서 이제 책의 특징은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역시나 이제 책에 얽힌 어떠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그 사건을 이제 추리해 들어가는데 역시 사건이 이제 어떤 범인, 아주 잔혹한 범인이 존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의 비밀이랄까, 서로 간에 오해가 풀려서 갈등이 해결되고 요런 정도의 사사로운 사건들을 추리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 자체는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재미있는 동화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이 책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책이 왜 재미있는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책이 주는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성에 맞는 책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때마침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그런데 노벨 문학상 작품은 이제 보면 저도 이제 그 한강시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서 그 책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문학을 되게 연구하는 분들이 스토리까지도 너무너무 재밌더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관점에서는 사실 그분이 쓰신 책을 이전에 읽었을 때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헐리우드 영화처럼, 어떤 영화처럼 쉽게 얘기해서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어서 재미있는 그러한 류의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문장을 아주 그 미학적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나한테 뭔가가 전달이 되는 그러한 느낌에서의 어떤 예술성, 거기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비단 우리 이번에 수상한 작가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대부분의 작품은 아마 그런 식인 걸로, 예전에 이제 일본 작가 가바타 야스나리 것도 읽어보았었는데, 그 공통점이 어쨌든 그 어떤 문장 하나하나의 미학적 요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독서를 하겠다 하면 이제 그러한 쪽의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라이트 노벨 같은 책으로서 스토리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도 있고,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혹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미학적 요소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무언가 어떠한 이 울림을, 어떠한 형태의 울림이든지 간에 문장을 통해서 어쨌든 내 마음을 싹싹 긁어주는 어쨌든 그러한 독서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찌되었건 그렇게 수상작이나 혹은 또 신춘문예 당선작이나 그런 것들을 읽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오락용으로서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읽을 거야 라고 하는 책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남자들이 많이 읽는 삼국지 같은 소설도 솔직히 조금 이제 뭐랄까 머리 좀 식히고 사실 이제 만화보다 훨씬 재미있는 소설로서 그런 거 이제 느끼려고 이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블리아 고소당 사건 수첩도 대표적인 이제 가볍게 오히려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읽는 그러한 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3권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발췌한 것만 가볍게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들어보시고 요런 문체로서 또 쓰여져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적인 내용을 좀 들으면 이제 약간의 이제 우리가 예고편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느낌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 시오리코라는 여자가 있고 그 여동생이 있는데, 또 이 여자가 운영하는 헌책방에서 고우라라고 하는 남자가 알바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여자 주인공 여동생이
컴퓨터에 일기 같은 거 쓰거든요. 그 일기를 쓰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매력은 요런 느낌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 짧게 발췌했기 때문에 그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우라 오빠가 처음 출근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낯가림이 심한 언니가 직접 고용했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다. 고우라 오빠는 덩치도 크고 눈매도 험악해서 악당에게 속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한동안 같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켜본 결과 고우라 오빠는 굳이 따지자면 소심한 축에 속하는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손님 대하는 기술도 나보다 나았다. 본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써도 되겠지. 이제 일기 쓰듯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에. 내가 보기에 고우라 오빠는 자기보다 윗사람, 특히 연상의 여자에게 휘둘리기 쉬운 타입이다. 생긴 거며 덩치는 영락 없는 장군인데 성격은 멋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세 문장, 내가 보기에 고우라 오빠는 자기보다 윗사람, 특히 연상의 여자에게 휘둘리기 쉬운 타입이다. 생긴 거며 덩치는 영락 없는 장군인데 성격은 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피식하고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 부분에서 발췌한 건데요. 종이 상자 2개 분량의 책을 사왔는데 그걸 현관까지 나른 사람은 당연히 고우라 오빠였다. 얼굴은 무척 피곤해 보였지만 묘하게 눈빛이 살아있었다. 언니가 좋아하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다. 역시 타고난 멋습니다. 이 부분도 마지막에 역시 타고난 멋습니다. 이런 걸 넣어주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또 이거는 115쪽에서 발췌한 건데요. 요거 짤막하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주문한 음료가 나와서 이야기가 중단됐다. 나는 커피, 신호부는 한 밀크를 시켰다. 이거는 지금 일기 쓰는 내용이 아니라 고우라가 이제 어떤 신호부라고 하는 여자를 어떤 스토리상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신호부는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우라가 얘기를 합니다. 바깥분은 좀 어떠세요? 물으니까 이제 신호부가 답하죠. 멀쩡해. 그녀는 생긋 웃었다. 시력은 여전히 안 좋지만 몸은 아픈 데 없어 건강해. 신호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력이 더 떨어져도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중이야. 기본적인 일들은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진지한 면이 우리 자기의 매력이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호부가. 그 다음에 신호부는 찻잔을 든 채 황홀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설마 여기서 남편 자랑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다. 역시 마지막 문장에 설마 여기서 남편 자랑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중간중간 피식피식하고 웃게 만드는 그러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떠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 책이라거나 혹은 굉장히 어떤 문장의 미학을 엄청나게 살려서 접근하는 책은 아닌데 이렇게 가볍게 머리를 식히면서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책이라는 거. 어쨌든 3권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은 여기고요. 또 나중에 이게 한 7권까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4권, 5권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갈 텐데요. 거기에서도 또 가볍게 저기 발췌할 부분 발췌해서 책의 매력을 공유하는 그러한 영상을 어쨌든 소개 영상을 어쨌든 그렇게 올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